필요가 있어요. 성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성. 이중성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성격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그래서 성의 이중성이라고 그러면은 이 이중성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뭐를 갖냐면 느낄 때 뭐를 갖습니까? 즐거움에 관련된, 재미와 즐거움에 대한 기분. 즉 우리는 그걸 쾌락이라고 하는데,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쾌락이라는 건 궁극의 즐거움의 극치를 쾌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즐거워요. 이 생각보다 굉장히 즐거운 거거든요. 즐거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존재하냐면은, 성인데 이게 쾌락이 아니라 뭘로 오냐면 상처로 옵니다. 이 크기만큼의 상처가 발생을 해요. 크기만큼의 상처. 그래서 이 즐거움은 쾌락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는 뭐예요? 쾌락이 아니라 아픔이거든요. 이게 아픔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은 이 두 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게 문제거든요. 어느 한 방향, 성은 굉장히 즐거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고요. 널렸잖아요. 인터넷에 가면 널렸어요. 그런데 성 그러면 죽을 것 같아 하고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즐겁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즐겁다라고 하는 놈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생기느냐? 성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왜 생기냐 그러면 바로 마음과 성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한번 보죠. 남자는 마음과 성마음에서 남자가 작용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냐 그러면, 마음에서는 성이 뭐를 느끼게 만드냐면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도록 만드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재미와 즐거움이에요. 그 성의 강력한 즐거움과 재미를 느낍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마음에 의해서 뭐가 만드냐면 성상처가 만들어지면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면 뭔 뜻이에요? 그 크기만큼 나한테 성상처가 만들어집니다. 자, 문제는 뭐가 생기냐 그러면은 이 성상처는 자각이 되질 않아요. 자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여기에서 자각을 하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왜? 이 이중성이 생기는 이유는 마음 안에 성마음, 즉 이렇게 돼 있어요. 신체, 즉 몸이 있습니다. 어차피 마음은 몸 안에 어딘지 모르지만 마음은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성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마음은 마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편안하게 마음이 오른쪽으로 좋게 돌아가면은 성마음은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돌아가요. 이쪽으로 돌아가야 얘가 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가요. 여기가 플러스로 가면은 여기는 마이너스로 가고, 여기가 플러스로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가요. 이 원리가 마음이론과 성마음 이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즐겁고 재밌는 만큼 성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픔이, 아픈 거는 분명한데 자각이 되질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디에, 이 성상처가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신체에 영향을 줍니다. 몸에.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제일 먼저 뭐가 문제 생기냐 그러면 성기능장애부터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성기능장애에 관련되는 게 발생을 했어.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나름대로 뒷받침이 되고 뭐하고 버텨가고 이렇게 되면은 성기능장애가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요게 어디로 발전을 하냐면 신체 질병으로 발전을 해요.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신체 질병으로 가기 전에 역할을 하는 게 뭐가냐면 심리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심리, 즉 성격이 변하거나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딱 하게 되면 볼 것도 없어요. 성기능장애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에게 성기능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러면 이미 성격이 변화되고 심리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심리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드냐면 심리장애로 갑니다. 성기능장애는 반드시 심리장애를 유발하고, 심리장애가 좀 더 발전이 되게 되면은
신체 질병화됩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외부적으로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 내부의 신장에 또는 뭐 간에 어디에 문제가 생길지 그건 저는 몰라요. 의학으로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성기능장애, 심리장애, 신체 질병까지 동반됐다 그러면 거의 중증에서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생각을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성기능장애로 들어가면 성욕이 강해집니다. 훨씬 강해져요. 아이러니하죠. 성기능장애로 가면 훨씬 강해집니다. 그런데 심리장애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장애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이 성욕이 훨씬 더 커져요. 신체 질병이 생기죠. 신체 질병이 이제 내가 신체에 문제가 생겨서 성욕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무 크다 못해가지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크다 못해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즉 중증으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100만큼 커. 근데 여기에서는 10,000만큼 커. 여기는 제로 빵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생기냐면 너무 강한 중증 트라우마로 들어가면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성을 감싸버려요. 안 느껴요. 진짜 아예 없다니까 성욕 자체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욕이 없어. 뭔 얘기예요? 진짜 본인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지 없어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진짜 나는 성욕이 하나도 없어. 어딘지 모르지만 문제 생겼다는 얘기예요.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욕이 안 생깁니다. 성욕이. 그런데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져서 요 단계로 조금 넘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또다시 성욕이 생깁니다. 이게 반복을 하는 게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성의 이중성을 갖는 게 뭐냐면 즐거움과 재미에 걸맞는 상처가 진행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성기능 장애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100만큼의 이게 얼마나 크기인지는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이 크기가 성상처가 이미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게 한계치를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만큼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즐거움과 재미가 아니라 작은 스트레스 1이 들어왔어요. 스트레스 1이 들어오면은 100에 1로 가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면 1의 스트레스가 얼마로 느껴질 것 같아요? 100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작은 스트레스에도 100만큼 반응을 합니다. 안 좋게. 자, 그런데 한 단계를 더 넘어가서 심리장애까지 갔어. 그러면은 작은 스트레스에 100이 아니라 얼마만큼 반응을 합니까? 10,000만큼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스트레스 아닌데?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불같이 화를 내거나 막 누군 뭐 이상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왜 생기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간 게 성기능장애와 심리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특이한 건 뭐냐면 작은 스트레스가 들어왔어. 그런데 신체 질병까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럴 대신 뭐가 가요?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그봐 이 새끼야 네가 몸 관리 잘못해서 그래. 돌아서면요 죽고 싶어져요. 죽고 싶어져요. 그냥요. 이거 관심 없어요. 반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반응을 하는 이유가 제거하려고 들고 뭐를 해야 돼요? 즐겁고 재밌고 싶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병 있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막 불같이 화를 냈는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요. 아니에요. 이제 북망상천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어떻게든 차라리 예전의 모습으로 되찾고 일로 돌려서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뭐를 합니까? 빠이빠이. 그러면 회복이 이제 불가능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남자의 성의 이중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마음하고는. 남자들은 이 마음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이 자각되지 못하는 무통 환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몸에서가 아니라 성에서의 무통 환자인데 성에서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마음에서는 재밌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은 재밌고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막 가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뭐예요? 일단은 가장 기초. 무조건 성기능장애예요. 그런데 심리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게 심리장애까지 왔다? 심리장애는 무조건 뭐예요? 심리장애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성기능장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기능장애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생각할 때도 자기 자신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불같이 화를 내고 성격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돼요? 바로 성의 이중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크기만큼 작은 스트레스 하나에 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남자들이 성기능이 괜찮고 심리 장애가 없고 그리고 신체 질병 이 세 개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 어지간한 거 들어와도 그냥 잘 넘어갑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 그리고 진짜 스트레스 없어요. 원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작은 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기능에 문제 생겼거나 심리에 문제 생겼거나 신체에 문제 생기는데 신체에 문제 생겼을 때는 그 스트레스에 반응을 안 합니다. 대신 본인이 굉장히 크게 고통스러워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자들의 성의 이중성입니다. 남자들의 성의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남자들은 이렇게 이중성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심리, 즉 마음이 작용을 해서 이 마음이라는 놈이 작용해서 저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저 사람이 심리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속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 여러분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속마음 안에 이 성상처로 인해서 본인들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거든요. 이 안에서 작용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나도 모르게 왜 일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돼요. 그냥 저절로. 왜냐하면 이 속마음은 자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내가 의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중증 트라우마, 심리장애, 그리고 힐링 시스템은 뭘 건드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100만으로 갔냐, 100으로 갔냐, 그 다음에 10으로 갔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건드려야 돼요? 보여지는 거를 가지고서 건드리면 안 돼. 분노조절장애라 해서 분노조절장애 치료하겠다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심리장애라고 심리장애 치료하겠다고, 마음이 어떠니,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니, 뭐니,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뭘 치료하면 돼요? 성상처 치료하면 다 사라져요. 성상처 치료하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성상처를 치료하는 데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게 남자들의 치료법이에요. 저도 이거를 알기 전까지 남자들 치료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이 성상처 치료법을 완성을 따놓고 나니까 남자들 치료하는 게 제일 쉬워요. 남자들. 왜? 마음 따윈 관심 없거든요. 이거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희망 주면 돼요. 야, 너 완빵 돼. 걱정하지 마. 그래요? 에이씨. 그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왜? 목표가 있으니까. 자기 필요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목표만 생기면은 치료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그런데 성상처가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본인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자가치료법으로 뭘 느끼려고 했어요? 제일 먼저 성상처 치료되면 몸이 변합니다. 몸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요놈부터 사라져요. 요놈부터 삑 하고 사라져요. 그러면 요 두 놈, 요게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몸이 변한 다음에 뭐가 변합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한, 사실은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심리가 안정, 즉 심리치료가 돼요. 요거 다음에 요 놈이 치료돼요. 요거 다음에. 요거 성기능장애 치료하는데 1개월도 안 걸립니다. 본인이 직접 느껴져요. 말도 안 된다 그래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요 심리장애를 치료하는데 요건 1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요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꾸준하게. 대신 성기능장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꾸준하게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 마음과 심리가 안정이 돼갑니다. 요 마음과 심리가 안정되면 서서히 뭐가 움직입니까? 신체에 관련된 게 하나씩 회복이 돼요.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치료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성기능장애가 치료되고 심리장애가 치료되고 난 다음에 특징이 뭐냐? 선생님 옛날에 제가 이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약도 안 먹고 있고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정상이래.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병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제 영역이 아니니까 이건 의사들이 연구하겠죠. 뭐.
결정적인 건 이 성상체예요. 이놈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체에 관련되는 회복이 아니라 어차피 몸이 먼저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회복됐으니까 다시는 발생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예방법을 집어넣습니다. 예방법. 그래서 성상체 예방법을 남자에게다 잡아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성기능장애 안 생기고 심리장애가 안 생겨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돛 닦는 거예요. 깨달아. 근데 돛 닦는 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이 원리를 모르면은 30년, 50년씩 돛 닦아도 답 안 나와요.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쩌다가 10,000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닦던 사람이 10,000명 중에 한 명이 알게 되는 것 뿐이지, 그 원리를 모르면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에 관련되는 성기능장애 치료법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몸이 변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심리가 안정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남편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니?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이상해. 낯설어가지고 못 살겠대요. 원래 이 새끼는 막 뭐라 그러면 화를 내고 막 티격태격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어.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 이놈이 좀 이상해.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거 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로 갔어요. 여기는 거의 100%예요. 성기능장애 사라지는 건 100%예요. 물론 여기까지 안 가면 다시 또 재발하겠죠. 왜? 아직 성상체를 예방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내 걸로 못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가고 나면은 다시는 성상체가 안 생깁니다. 여자가 와도 여자로 안 보입니다. 와이프만 여자로 보여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거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사안이에요. 남자들은. 그래서 제가 이걸 검증을 해냈는데, 야, 이 성상체 진짜 무섭구나. 한국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외국인도 똑같아요. 외국인도. 그래서 바로 남자들의 치료법이 나오게 된 거고, 남자들의 성기능장애 치료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남자들의 심리치료법. 이거 쓰면 되죠. 남자들 성기능장애 치료법. 이거 쓰면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 2개 다 쓰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 중증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를 하게 되면 심리장애와 성기능장애가 동시에 치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들을 그 치료법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만들었냐면 바로 성의 이중성. 남자가 가지는 성의 이중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이 너무 즐겁고 좋아. 막 속력도 굉장히 많고 뭐예요? 그 크기만큼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가 성기능장애 아무리 보양식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거 하고 아무리 수술하고 뭐 오만 잡다한 걸 다 성기능장애 치료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져요. 그러나 이내 다시 원래 성기능장애로 돌아갑니다. 치료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성기능장애 있을 때 여기 일시적으로 좀 괜찮아졌어. 심리장애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심리장애 원래부터 있었는데 여기 성기능장애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성기능 개선 뭐 해가지고 발기부전 뭐 해가지고 먹었어. 그랬더니 이틀 동안은 끄떡 없어. 그럼 이틀 동안 신체가 데미지를 그대로 입어요.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성과 연결되어 있는 일시적으로 개선해주는 그런 약물이라든가 이런 요법에 의해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복용했을 땐 악화될 우려, 부작용이라 그러죠. 그게 나타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성상처가 신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또 이 얘기를 하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냐?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마음도 성마음도 과학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보죠. 당신 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느끼 전에 분명히.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봐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심리 그리고 성마음 관련되는 거는 과학이라는 개념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과학으로 들이대려고 들어요. 어차피 없는 영역인데. 사람들은 자꾸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이거 어디서 어떤 데이터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냥 제가 물어봐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냥요. 마음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마음이 있죠. 그래,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두 번째는 그려봐, 그러면 한번.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면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 따위는 다 관심 없어요. 과학 따위는 관심 없고, 그럼 그려봐. 그려져요? 왜냐면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가끔 빗대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우린 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글자를 써보세요. 영감. 써봐요.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영감 써봐요. 영감은 쓸 수 있어요. 영감은 안 돼요. 이게 애매해요. 뭔가 있는데? 왜?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영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영이라고 하자.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만들기가 세상에 제일 힘들어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논리체계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여기에 준해가지고 제가 치료에다 적용해보니까 100% 치료되는 거예요. 뭐지 이거는? 그럼 이 논리체계는 또 뭘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성마음이론이에요. 성마음이론은 이론을 먼저 만들고 치료를 개발한 게 아니라 치료하다가 얼떨결에 만들어진 거예요. 얼떨결에.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다 적용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치료에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 그 사람 마음 하나도 안 건드렸는데도 그 사람의 과거 같은 거 기타 등거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심리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왔는지 그 사람이 노이로즈 때문에 왔는지 뭐 했는지 저는 관심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심리장애 치료하다가 얼떨결에 성교능장애가 치료되고 이거 뭐지? 그래서 이놈을 또 들고 파서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성상처라는 실체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성은 쾌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상처, 즉 특히 남자는 성상처를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또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쪽에 쓸래? 나쁜 쪽에 쓸래? 라고 하면 다들 뭐라 할 것 같아요? 좋은 쪽에 쓴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좋은 쪽에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쁜 쪽에서 성상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관련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이 성상처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으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성은 이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즐거움 쪽에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자기 자신이. 그래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성능력이 생깁니다. 테크닉이 필요 없어요. 이게 저절로 생깁니다. 남자에겐 이거만한 게 세상에 없거든요. 남자에게는 억만금 주고도 안 바꿉니다. 그게 저절로 생겨요. 제가 이거를 여자들에게는 행복의 감정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남자는 성능력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써도 행복하고 안 써도 행복합니다. 남자들이 그런 이상한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게 자각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그냥 편안해집니다. 성이 없어도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도 내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강의할 때도 남자아이들한테는 가능하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한두 개는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몸이 변화하고 이게 일부가 조금 변화됩니다. 그러면 걔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상하게 성격이 조금씩 그러면서 성장을 해갈 수 있도록 그래 청소년 교육할 때는 요거를 조금 넣어줘요. 그리고 그 자체가 그 아이한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음에서 뭐 자각해서 내가 깨달음을 갖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요 놈만 딱 들어가면은 그러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 아이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성교육의 한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성을 이야기하니까
성상처가 바리바리 쌓이는 거예요. 5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성기능 장애의 연령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아이들이 점점 더 허약해지고 성기능 장애가 훨씬 더 빨리 생기고 그러다 보면 성욕은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심리까지 이상해져가지고 더 빨리 이상해지거든요. 이게 또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더 큰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남자들에게 성상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은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